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확인할 수가 있나 이거? 자기 이름이? 최지환. 자기는? 박재우. 오케이. 오, 한 명 들어왔다. 현준군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소리 들립니까? 소리 들려요. 사운드 체크. 오케이. 자, 가봅시다. 혹시 이거 끊어지게 되면 여기서 막 뭐 이상한 메시지가 뜰 거거든요. 한 번씩 봐주셔야겠죠? 네, 오케이. 네. 자, 오늘은 콜스 2. 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는 그 매스 스펙트로미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죠. 오늘은 그 위치 에너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왔어요. 왔어. 자, 오늘 코र्스 2에 우선 몇 번을 한번 보시냐면 요거 코र्스 2의 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9번 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 자, 그래서 우선 M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속성이 지금 금속이에요. 금속을 영어로 메탈이라고 해서 저렇게 M으로 줄여 쓴 겁니다. 그리고 상태는 얘가 이제 기체 상태로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누구랑 반응을 하냐면 X, 얘는 비금속, 요 둘이가 반응을 해가지고는 뭐가 된다? 바로 M 플러스 양이온과 X 마이너스 음이온이 만나 있는, 자, 역시나 기체 상태 이온쌍, 요걸 만드는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보이죠? 그래서 이 금속과 비금속이 반응물이고 이온쌍이 생성물이 되는 상황에서 바로 이 반응의 미케니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선 처음에는 거기 보시다시피 스텝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스텝 1에서는 자,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이런 식으로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아주 멀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럼 얘가 금속 원자고 비금속 원자인데 둘 사이 거리가 무한대다. 그럼 무한대라는 얘기는 뭐 쫙 우주 끝에서 이 우주 끝까지 이 무한대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의 무한대의 거리는 대충 어느 정도 거리를 무한대라고 하는 걸까요?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무한대다라고 하면 그게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거예요. 어느 정도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8 짜잔
이게 이제 지구에서 북위 30도쯤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옆 나라에서 막 대두하는 올림픽 중이긴 한데 뭐 여하튼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구과학 같은 거 배우죠. 뭐 기초 공통과학 같은 거 배우면 이게 왜 지구 반지름이 얼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구를 이렇게 따라서 지구 반대편까지 이렇게 딱 걸어가면 요 그 지구에서 딱 지구 반대편까지 걸어가는데 이 길이가 대략 얼마라고 하죠? 이게 18,000km인가? 네, 그랬던 것 같거든요. 18,000km. 그래서 지구에서 18,000km를 걸어가면 대략 지구 반대편 위치에 도착한다. 아시겠죠? 뭐 특별한 거 아니고 반지름이 있으니까 이 계산하면 뭐 간단하게 나올 텐데 그렇다면 지구로부터 이 반대편에 어떤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 반대편에 부르키나 파소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 자, 우리 오빠 이름? 재우. 저 부르키나 파소 어떻게 좋아해요? 진짜로? 그래요? 부르키나 파소 가봤구나. 이 부르키나 파소는 공용어가 스와힐리어예요. 스와힐리어고 그 다음에 음악을 아주 사랑하는 나라여서 부르키나 파소에는 음악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느 계급으로 태어나야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음악 교육을 받고 죽을 때까지 음악만 하는 음악 계급이 있는 나라예요. 처음 들어봤죠? 뭐냐면 내가 음악가가 되는 이유는 내가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하기보다는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음악가였기 때문에 나도 음악가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그런 그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지금 내가 우리나라에서 부르키나파소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린 잘 알아요? 잘 몰라요? 거의 모르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나라까지는 물리적 거리도 그렇지만 정서적 거리 역시 거의 무한대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지금 원나라에 모르는 건데 우리 잘 모르고 크게 관심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18,000km를 사람 키가 몇 미터죠? 사람 키를 한 1.8m. 나는 이거에 훨씬 못 미치지만 하여튼 이거라고 해보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한 요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 정도. 그럼 10의 7승이면 몇 배예요? 1000만 배거든요. 그러면 1000만 배 정도 멀어지면 무한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원자야. 자, 원자의 크기는 대략 지름 반지름이 됐건 대략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논술을 하려면 이런 단서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서들을 다 알아야 돼요. 원자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예요? 원자 크기는 1옹스트롬이에요. 대략. 그럼 1옹스트롬이면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10승. 무슨 말 알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 10의 마이너스 10승에다가 무한대를 곱한다는 게 진짜 무한대를 곱한다는 게 아니고요. 10의 7승쯤 곱하면 무한대가 된다고요. 그럼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죠?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 나오죠. 그럼 이게 뭐냐면 1mm예요. 그럼 좀 크게 잡아도 1cm.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원자 입장에서의 무한대의 거리란 진짜 저기서 저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자 입장에서는 한 1cm 정도만 떨어뜨려 놔도 쟤들한테는 무한대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인간 입장에서 그냥 적절히 걔네들을 떨어뜨려 놓으면 원자 분자 입장에서는 그게 다 무한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무한대의 의미를 그럼 이런 무한대라는 게 이런 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몇 등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언니 이름이? 혜인이야. 그래서 혜인이. 팔망대장격이 있는 절이? 혜인사. 그렇죠. 혜인 언니. 그래, 반갑습니다. 혜인 언니. 저 오빠 준우라고요?
우중 제우 제우 씨 제우 그다음 우리 오빠는 지환이 제우 오케이 지환이 제우 그리고 얘는 현춘이 오케이 응? 자 보자 자 그래서 어떤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무한정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스텝 2는 뭐냐면요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텝 2는 요렇게 자 아시다시피 금속은 그 반응성의 정의가 뭐예요? 금속이라고 불리우는 원소의 화학 반응성의 성격은 어떻게 돼요? 바로 금속은 양이온이 잘 되죠. 반면에 여기에 있는 비금속은 음이온이 잘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금속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압하고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놈의 전자가 이업 날아가서 여기 비금속한테 팍 꽂힌다. 양이온이 잘 되니까 가지고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와야 되고요. 음이온이 잘 되니까 외부의 전자를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가고 전자가 제공되고. 그래서 두 번째 상태에서는 자, 어떤 상태가 만들어질 것이냐? 바로 저 금속이 1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 저기에 있는 비금속이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면서 여전히 거리가 무한정 떨어져 있는 상황. 아시겠죠? 자, 이때 금속에서 기체 상태 금속에 다 지금 기체예요. 그렇죠? 기체 상태 금속에서 전자가 뛰쳐나가는 이런 상황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화학 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전문용어로. 금속 기체에서 그러니까 금속이건 아니건 하여튼 기체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이 상황을 화학 원 교과서에서 뭐라고 써요? 뭐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뭐죠? 이온화요. 이온화는 양이온이 되는 걸 이온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기체 상태 원자가 전자를 떨어뜨려내는 것을 이온화라고 정의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반면 그 전자가 기체 상태 원자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뭐라고 합니까? 다 화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거 이온 아니에요? 화학원 교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뭐죠? 전자 친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온화 에너지를 알고 있고요. 전자 친화 도를 알고 있죠. 그게 바로 이 각각 반응에 대한 에너지 관계를 이온화 에너지다, 전자 친화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표현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상태 1과 상태 2는 딱 봐도 시각적으로 같은 상태예요? 아니면 다른 상태예요? 딱 봐도 시각적으로 다르잖아요.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얘는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상태니까 무슨 차이가 생길 수 있겠어요? 에너지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그 에너지 차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차이를 델타 E 무한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바로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그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바로 요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줄여 쓴 말이 있죠. IE라고 줄여 쓴 말 우리 말로 뭐예요? 이온화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EA로 줄여 쓴 말은 뭐예요? 전자친화도. 그래서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와 일렉트론 어퍼너티죠. 그래서 둘 사이의 에너지 관계를 마이너스로 표현했는데 이유는 이온화 에너지는 항상 흡열 반응 기준으로 이온화 에너지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고요. 전자친화도는 항상 발열 반응 기준으로 그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둘의 에너지 차이의 부호가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온화와 전자친화도가 동시에 진행된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전자친화도를 빼서 표현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지금 주어져 있는 금속 M의 이온화 에너지가 교재에 나와 있어요. 뭐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42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는 X의 전자친화도는 324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96 kJ/mol. 아시겠죠? 96 kJ/mol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쨌건 에너지가 양수로 나오죠. 저 상태 스텝 1하고 스텝 2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저렇게 양수로 나온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이 과정이 발열이란 얘기입니까? 흡열이란 얘기입니까? 스텝 1에서 스텝 2가 되는 거는 어쨌거나 발열이란 얘기입니까? 흡열이란 얘기입니까? 흡열이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의 변화가 플러스는 무조건 흡열이야. 그죠? 흡열.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금속하고 비금속이 있을 때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둡시다. 이때 요 둘의 요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요거라고 하는 것에서 자, 여기 대문자 C로 쓴 건데요. 이 C의 줄임말은 뭘까요? 뭘 줄여 쓴 말일까요? 여러분들 에너지 계산할 때 이 C라고 쓰고 계산하던 에너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리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요. 화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고. 이 C가 뭐 줄임말이죠? 쿨롱. 쿨롱. 그래서 쿨롱 에너지를 이 둘 사이에서 계산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쿨롱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죠?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무한대분의 E 플러스 E 마이너스 곱하기 NA. 이런 꼴로 포함되는 게 바로 쿨롱 에너지죠. 자, 여기서 앞에 붙어 있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쿨롱 에너지를 계산한 어떤 상수 묶음입니다. 그래서 4는 숫자 4고 파이는 뭐 3.14고요.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상수가 있죠. 물리시간의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배울 텐데 얘도 뭐 어떻게 알려진 값입니다. 뭐가 됐건 간에 그냥 전체가 다 상수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문제에서 필요하면 이 상수값도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쿨롱 에너지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전하량의 곱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 하나만큼 양이온, 음이온은 전자 하나만큼 음이온이니까 각각의 전하량은 전자 하나만큼 플러스, 전자 하나만큼 마이너스. 그 다음 뒤에 붙은 얘는 바로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계산에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는 이유는 계산 결과를 1몰 기준으로 표현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상태 1과 상태 2의 에너지 차이가 이미 1몰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물리량들을 비교하려면 그 물리량들 사이의 단위가 같아야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1몰 단위로 에너지를 계산했기 때문에 얘도 1몰 단위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 수를 준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다가 쿨롱 에너지 뭐에 들어가는 게 바로 입자간 거리가 되겠죠. 그게 지금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무한대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수식만 복잡하지 여기 분모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냥 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기서 스텝 2에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생성이 됐지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지금 쿨롱 에너지는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드디어 스텝 3에 도달합니다. 자, 스텝 3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있는 금속 양이온과 여기에 있는 비금속 음이온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드디어 인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정전기적 인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인력에 의해서 어쩌저쩌 해가지고는 여기서 금속이 요래, 그 다음 비금속도 요래 해가지고 드디어 이온쌍을 만들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드디어 이온쌍을 만들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온쌍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게 실제로 측정을 해보았더니 금속 M과 X에 대해서 측정을 했더니 2.16 옹스트롬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 2.16 옹스트롬이 지금 바로 이 녀석의 실제 결합 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는 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무한정 멀리 있다가 그 다음 전자이동이 되면서 하나가 양이온이 됐고 하나가 음이온이 됐어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는 96kJ몰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어쨌거나 중성에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양이온, 음이온이 만나서 이렇게 이때도 뭘 계산해보자? 쿨롱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쿨롱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마찬가지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전자 하나 플러스 전자 하나 마이너스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달라지겠어요? 입자간 거리가 무한대에서 뭐로? 2.16 옹스트롬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이 값을 주었습니다. 저 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9 곱하기 10의 9승 단위체계는 줄, 미터, 쿨롱 마이너스 2승. 그 다음 밑에다 써야 되겠다. 칸이 안 나오네. 얘는 9 곱하기 10의 9승. 미터 제곱? 미터 제곱 맞아? 줄 미터, 쿨롱 마이너스 2승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다음 곱하기. 자, 전자 전하량 하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죠. 그리고 그게 지금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니까 얘는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계산식까지 굳이 다 쓰는 이유는 입시 과정에서는 계산을 최대한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입시 과정에서 나오는 계산이 항상 깔끔하고 예쁘게 떨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알겠어요? 아닙니다. 딱 떨어지지 않게 계산을 주고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지만은 끝까지 풀어보기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온전히 다 답을 숫자를 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전자 하나의 전화량의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19승이고요. 그런데 이때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되겠네요. 자, 이유는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라서죠.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표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둘 사이의 결합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2.16 옹스트롬입니다. 2.16은 옹스트롬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자, 마지막 자리 뭐 곱해야 됩니까? 아보가드로수 곱해야 되죠. 여러분, 아보가드로수 값이 얼마예요?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보가드로수에는 단위가 있죠. 아보가드로수 단위는 뭡니까? 바로 6 곱하기 10의 23승의 몰의 역수라고 해야 아보가드로수를 온전하게 쓴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예를 계산하면 값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값은 내가 이게 딱 계산을 했더니 값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640 kJ/몰. 요걸로 딱 떨어집니다. 진짜 더도 덜도 말고 딱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려고, 딱 떨어지게 하려고 내가 숫자를 굉장히 애써서 조작해 두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이러하다. 그래서 스텝 1, 2, 3에서 2, 3 과정에서는 이온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 쿨롱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상하면 바로 위치 에너지 그래프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 그래프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떤 위치 에너지 그래프가 나타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잠시, 자, 아까 스텝 1에서 스텝 2로 변할 때 에너지 차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96이라고 했죠. 96. 요거. 그 다음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쿨롱 에너지는 얼마? 0. 그리고 이온쌍이 만들어졌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쿨롱 에너지 얼마? 마이너스 640. 자, 내가 칠판을 지우고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 결과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잠시 96, 0, 마이너스 640을 조금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림 그릴 때 얘네들의 데이터가 이제 표현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칠판 지운다잉.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 자, 지우자. 근데 뭐 지우기를 바꾸자. 오이씨. 자, 이거 괜히 지워버렸네. 자, 그럼 이 주어진 과정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보. 그럼 이 과정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자, Y축이 위치 에너지고요. 자, 그다음 0 한 다음에 여기가 R. 그래서 얘는 입자 사이의 거리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느냐?
바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런 위치 에너지 그래프 상에서 지금의 이온상 형성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런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선 여기 어떤 보조선에 그래프가 수렴해 갑니다. 그럼 이 상황이 뭐냐? 자, 우선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상황이 바로 요 상황, 요 상황, 그리고 요 상황. 요 세 상황이 중요합니다. 교재에서는 요 상황을 각각 5번, 4번, 그 다음에 2번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세 가지 포인트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 5번 상황이, 자, 앞서 스텝 1의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자, 스텝 1이 뭐였죠? 바로 정기적으로 중속인 금속 M과 비금속인 X가 그냥 원자 상태에서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요걸 스텝 1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5번 상태가 바로 이 스텝 1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 에너지 측면에서. 자,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어떤 입자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인력이건 청력이건 나타날 이유가 없죠.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 인력은 어디 있고 청력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으면 바로 그 위치 에너지 역시 0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 자리에 스텝 1을 대응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 여기에 있는 네 번째 상태가, 이게 바로 스텝 2의 상황입니다. 왜냐? 이 스텝 2가 됐을 때는 요 금속하고 비금속이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고 하고 하나가 양이온, 하나가 음이온이 됐었던 게 바로 스텝 2죠.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뭐 정적이적 인력 청력, 그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중성인해를 양이온으로 바꿀 때 이온 에너지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자를 받아들인 비금속이 음이온이 될 때 전자 친화만큼 에너지가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 상태 1과 상태 스텝 1과 스텝 2, 요 사이의 에너지 갭을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요거를 바로 델타 E 무한대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델타 E 무한대가 아까 값이 얼마였습니까? 바로 96 kJ per 몰이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4번하고 5번 상태 혹은 K 스텝 1과 스텝 2 상태가 이렇게 에너지적인 갭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96이고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 때문에 나타나는 항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가장 안정한 상태, 자, 여기가 어디냐면 보시다시피 이 위치 에너지의 최소값. 자, 위치 에너지가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가장 불리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바로 가장 안정한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금속 M과 비금속 X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 그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앞서 얘기했던 포타슘 양이에요. 포타슘 M이라고 썼었죠. 금속 양이온.
그리고 저기에 있는 비금속 음이온에 의한 이온쌍의 형성. 그게 여기에서 2번에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헤이나? 힘내주세요. 힘내주세요. 아. 그러니까 금속하고 비금속이 서로 정기적으로 중성인대에서 무한대로 멀리 있으면서 에너지적으로 0인 거지. 인력도 없고 총력도 없으니까. 근데 어떤 이유로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순간 둘 사이의 위치 에너지 차이가 96이 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이온쌍이 만들어지고 가장 안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냐? 요겁니다. 바로 저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 미니멈, 요거를 구해봅시다. 자,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쟤를 구할 수 있을까? 저 이온쌍이 만들어졌을 때 위치 에너지적 측면에서 저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냐? 저 최소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자, 보시다시피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 4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그리고 저기에 있는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와 4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요 네 개의 항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요? 즉 2, 4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2번 상태, 4번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2번 상태는 이온쌍이 된 거고요. 4번 상태는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이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 저런 상태가 됐을 때 P는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뭐 줄임말이라고 했죠? C는 뭐 줄임말? 쿨롱 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면 요 네 개 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바로 요렇게. 아시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바로 2번과 4번의 쿨롱 에너지 차이가 바로 2번과 4번의 위치 에너지 차이가 된다. 이 경우 왜 등호가 아니라 근사일까요? 왜일까요? 왜 얘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근사적 표현일까요? 자, 지금의 쿨롱 에너지는 양이온, 음이온 사이에 인력만 고려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아까 계산 과정을 보시면 그냥 양이온은 플러스 2, 음이온은 마이너스 2에서 두 개 곱해가지고는 그 뭐냐면은 그 계산을 했던 게 그게 바로 쿨롱 에너지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치 에너지는
입자 사이의 인력과 청력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아지지 않고 근사적으로 좀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따지면 인력하고 청력을 모두 따져야 되는 건데 쿨롱 에너지는 인력만 따진 거라 둘이가 정확하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 요 인력적 요소와 청력적 요소는 보통 비교하면 그 크기가 인력 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때도 청력은 거의 무시하면서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쿨롱 에너지의 차이만으로 위치 에너지를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지. 물론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의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썼죠? 그러면 이때 쟤를 또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썼죠? 자, 그럼 요 설명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주자. 이유. 자, 그럼 이때 저 나와 있는 그래프에 나와 있는 항들을 여기다가 기입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이 P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적으면 되죠. 2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 미니멈이었던 거야. 알겠죠? 그리고 4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4번 상태 위치 에너지 4번 상태의 위치 에너지 96 빼기. 자, 그리고 아까 내가 곧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쿨롱 에너지 계산한 결과를 좀 외워놓으라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2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 얼마로 계산이 됐었어요? 바로 마이너스 640이라고 내가 외워놓으라고 했죠. 그 다음 4번 상태의 쿨롱 에너지는 얼마예요? 바로 거리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의 쿨롱 에너지는 0이라고 했었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위치 에너지 최소값은 96 빼기 640 해서 마이너스 544 킬로줄 퍼 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의 간단한 그 모델링 혹은 쿨롱 에너지의 적용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 위치 에너지를 저렇게 구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단위는 뭐라고? 단위는 또 킬로줄 퍼 몰이고.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때 이 반응 메커니즘은 아주 유명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뭐 입시에도 많이 나왔고 고등어학 경제도 많이 나왔고, 하지만 실제로 새끼 문제 하나는 뭐 단순히 그냥 뭐 그런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끼 문제 어떤 거 하나는 또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예시에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분석하는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석하는 테크닉 중에서 또 하나 아주 묘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묘한 분석 방법보다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옵시다.